저는 과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중 철학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통찰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꽤 특별한 통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그 소개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뭐 나쁜 책 같지도 않고 또 제가 뭐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의 책이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뭐 제가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책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뭐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책은 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대중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젝과 태광 교수님이라는 분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 그런 책입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고 읽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어려운 내용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잭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관심도 없고 마르크스 그런 것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굳이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우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항상 읽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항상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고는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그래 읽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는 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근데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런 조건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변화, 뭐 언택트 기술의 확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뭐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다뤄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적은 아무래도 본인이 활발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분야가 정치다 보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중 철학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통찰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꽤 특별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젝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이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젝 같은 경우는 원래 평소에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그 공산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이 세계를 더욱 공산주의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젝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 하면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조직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시스템인데 지적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그건 아닙니다. 지적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그런 북한식의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더 약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공공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 뭐 나무, 공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그냥 물을 항상 개천에서 퍼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개천을 개발하더니 이제부터 물을 팔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면 그 원래 그 기초적인 조건을 공공재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그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 아래 편입이 되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충분한 구직 활동을 한다거나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낙오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공공재에 대한 혜택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의 생각에는 그런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런 공공재들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자본의 힘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지적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적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만으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공공재들을 사람들한테서 기업들이 뺏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잭은 단순히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유전자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식량 문제에 시달리고 뭐 공기를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시스템만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뾰족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찾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본주의에 반해서 어떤 공동체의 힘을 높이고 공공의 목소리를 내서 자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지잭이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잭이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자기 생각을 굉장히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례가.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이런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가 대처해 보지 못했던 사태가 생겨나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아가고 의료적인 혜택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잘 돌아갔다면,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산을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의료적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공포에 시달려야만 하고, 그런 새로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각 국가들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적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그 철도 회사를 국유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것을 나서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재화를 갑자기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고,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적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형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변화한 세상이 기존의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 자체로는 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 이념이 더 뿌리 깊게 잘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적의 이런 시각을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려운 말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반면에 단점은 지식의 생각이 지식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이론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성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비판점은, 이게 이 대화가 영상 통화가 5월 달인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삼아서 한국에 대해서 지적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막 한국은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것도 웃긴 말이 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저는 더 철학적인 배경도 많이 설명돼 있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랬지만 제 주변에 다른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읽기 좋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